자, 이번 시간에는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실수 a와 이 이상의 정수 n에 대하여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즉 x의 n승이 a를 만족시키는 수를 a의 n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x의 세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수 중에서 우리가 언뜻 떠올릴 수 있는 건 x 이퀄 1이죠. 그쵸? 1은 결국 뭐예요? 1 자신은 자기 자신의 세제곱근도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함수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를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1의 세제곱근 중에는 실수인 것이 1이고 또 하나 뭡니까? 두 허근이 존재하죠. 이거는 뭐죠? 근의 공식에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나요? 그쵸? 이렇게 뭐예요? 실근 1개와 허근 2개가 있죠. 그쵸? 그럼 얘들도 뭐예요? 1의 세제곱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결국 좀 어려운 예를 들긴 했는데, 예를 들면 x의 함수 이퀄 8 이런 것도 뭐예요? 2도 있고 그 다음에 허근이 또 2개가 또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예를 좀 이런 어려운 거 들긴 했지만, 뭐예요? 그냥 n제곱근이란 말은 n제곱을 해서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수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 어떤 수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쵸? 이거는 이 정도 개념으로 그냥 요거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내려가서 n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게 있죠. 자, 봅시다. 자,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뭐냐면, 자,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이면 실근은 2개 존재하죠. 그리고 a가 음수이면 실근을 존재하지 않고 a가 또 0이면 실근은 하나뿐이 없는 거죠. 그쵸? 물론 이때는 허근도 없을 거예요. 그쵸?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죠. 4의 2제곱근 짝수죠. 그쵸? 짝수인데, 자, 제곱해서 4 되는 수는 뭐 있어요? 마이너스 2, 2개가 있죠. 그쵸? 실근은 또 이거밖에 없네요. 실근은 2개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수는 뭐 있죠?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2i밖에 없죠. 그래서 그 a가 양수일 때는 실근을 이렇게 실근이 2개 존재하고 a가 음수이면 허근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0의 0제곱근은 0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짝수 제곱근은 뭐예요? 그 자신과 그 a와 짝수일 때는 부호가 같은 실근 하나, 부호가 다른 실근 하나, 이렇게 2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음수일 때는 허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자, n이 홀수제곱이라고, 홀수제곱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홀수제곱을 했을 때는 원래의 제곱하기 전에 그 수와 항상 부호가 같게 되죠. 그쵸? 항상 부호가 같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실근이 한 개만 존재하는데 그 한 개의 실근조차도 원래 그 수와 자기 자신 그 수와 부호가 같은 걸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쵸? 항상 제곱근과 자기 자신이 부호가 같은 수가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자, 어떤 수의 n제곱근은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 2개, 여기면 1개, 음수이면 실근이 없다. 그렇게 되고,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수와 부호가 같은 한 개의 실근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함수로 조금 확장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방정식 중에 홀수, 차수 방정식, 예를 들면 1차, 3차, 5차 이런 방정식들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1차 함수 반드시 한번 x 주가 반드시 만나죠. 그쵸? 근데 하지만 2차 함수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짝수 제곱근은 실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홀수 차수는 어떻게 돼요? 홀수 제곱근은 반드시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쵸? 뭐 그런 것들을 함수로 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 거듭제곱근.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뭐냐면 8의 세제곱근. 그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8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8로 쓰기도 하죠. 그쵸? 얘는 뭐예요? 얘는 세제곱을 했을 때 8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8의 1제곱과 마찬가지죠. 그쵸? 근데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분명히 지수끼리 곱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세제곱근이라는 걸 우리가 지수에서는 3분의 1이라고 표시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이해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 봅시다.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 b가 되는데, 자, n제곱근 a는 뭐예요? a의 n분의 1이죠. 그 다음에 n제곱근 b는 b의 n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a의 n분의 1 곱하기 b의 n분의 1이라고 하면 이건 a, b의 뭐예요?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수의 확장을 들어가게 될 텐데요. 지수의 확장일 때는 반드시 밑에 해당하는 수가 양수여야 돼요. 왜? 우리가 지수를 정의할 때, 예를 들면은 뭐 a의 n승이라고 했을 때 n이 짝수, 홀수 라는 수처럼 우리가 정수로만 생각했을 때, 양의 정수로만 생각했을 때는 짝수, 홀수가 구분이 가서 이 수의 부호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자, 만약에 a가 음수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지수를 갖다가 a가
음수였는데 여기 있는 지수를 갖다가 우리가 짝수냐 홀수냐 따로 정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수가 실수인지 혹은 허수인지조차 알 수가 없는 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고등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지수의 법칙을 그대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이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는 지수를 갖다가 확장해서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2의 루트 2제곱 이렇게 하는데 얘가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이 밑까지 음수가 되어버리면 정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지금 3의 2분의 1제곱조차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쵸? 이제 겨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의 2분의 1제곱을 우리가 3 루트 3 i라고 겨우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얘는 또 지금 허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웠었던 지수법칙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수로 표현된 숫자를 실수 안에 있는 수, 실수 범위 내에서 확정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이 양수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말이 좀 어렵죠, 오늘? 이게 사실은 지수 부분이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분야가 돼요. 나중에 이 개념 설명을 좀 다시 찍게 되면 선생님이 조금 더 생각해서 쉬운 방향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근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지수의 확장. 자, 지금까지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만을 생각하였으나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인 경우, 더 나아가 실수의 범위까지 생각해보는 것을 지수의 확장이라고 한다. 사실 앞에서도 이미 지수의 확장을 얘기한 거랑 다른 게 없어요. 자, a가 0이 아니고 n이 양의 정수일 때 a의 영제곱은 1이다. 자, a의 영제곱은 1,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수 법칙에서 a가 한 번 곱해진 걸 a의 1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a가 한 번 나눠진 건 뭐예요? 한 번 나눠진 거는 다시 쓰면 지수 계산해서 어떻게 됩니까? a 1-1이죠. 그쵸? 한 번 곱해진 걸 1이라고 했으면 나누기의 반대 개념인, 곱셈의 반대 개념인 나눗셈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수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문제고. 사실 이게 뭐예요? 이게 a 곱하기 a분의 1이잖아요.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떤 수의 0제곱, 그 다음에 어떤 수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얘기는 얘를 나누어 준 거잖아요. 그쵸? 나눗셈을 우리가 친숙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분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a의 n분의 1을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시하기로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해왔던 일이죠. 그쵸? 자, 지수가 정수일 때의 지수법칙.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N이 정수일 때 다음과 같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법칙,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지만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지수가 정수일 때는 그냥 밑이 0만 아니면 됐었어요. 왜? 짝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죠. 그쵸? 짝수인지 아닌지 구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호를 모르는 수가 적어도 있진 않으니까요. 그쵸? 하지만, 자,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밑이 반드시 양수에 한정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지수가 유리수의 법칙. 자, 지수가 아무리 유리수라고 하더라도 밑이 양수이면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 혹은 정수 혹은 자연수일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질이 다 똑같게 되죠. 그쵸? 두 수를 갖다가 곱했을 때, 밑에 같은 수를 또 곱했을 때는 뭐예요? 지수를 더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알파의 p제곱에 다시 q제곱 했다는 얘기는 알파의 p제곱을 q번 곱한 거니까 당연히 이 지수끼리는 곱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3번, 4번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고. 자, 지수가 실수인 경우 봅시다. 자, 지수가 실수인 경우도 결국에는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다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거듭제곱근의 대수비교. 거듭제곱근을 분수지수꼴로 붙인다. 분모지수의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하여 통분한다. 지수를 갖게 하여 밑이 큰 쪽이 크다고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자, 어떤 지수 형태로 된 두 수를 비교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죠. 밑을 갖게 하거나 지수를 통일하거나. 예를 들면 간략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4의 제곱하고 2의 세제곱하고 어떤 수를 비교할 거냐. 딱 보면 언뜻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밑을 한번 통일해 보면 얘는 뭐예요? 2의 제곱에 다시 제곱이죠. 그럼 뭐예요? 2의 4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이에요.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큰 거죠. 그냥 물론 딱 봐도 보이는 거긴 하지만 4의 제곱, 2의 세제곱 봤을 때는 얼른 어떤 게 큰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밑이 똑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조건인데 얘가 더 지수가 높으니까 얘가 더 큰 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다른 경우에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4의 제곱하고 2의 4제곱을 갖다가 비교해 본다고 하면 2의 8제곱 해볼까요? 2의 8제곱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제는 위에처럼 밑을 통일하는 게 아니라 지수를 통일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8제곱은 8은 4 곱하기 2잖아요. 그쵸? 4 곱하기 2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2의 4제곱의 제곱. 그래요, 안 그래요? 2의 4제곱은 16이죠. 그럼 16의 제곱이죠. 그럼 4의 제곱하고 16의 제곱하고 어떻게 크게 클까요?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큰 게 큰 거죠. 그럼 이렇게 부등호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지수끼리 어떤 수를 비교할 때 밑을 통일하거나 아니면 지수를 통일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어떤 게 더 큰 수인지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얘기랑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지수의 어떤 기본적인 법칙,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학교 때에서 연관된 것 말고는 거의 다 뭐 설명을 다뤄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제곱분으로 표시된 것들에 대한 지수 표시된 것들을 계산할 때는 지수 형태로 바꿨을 때가 훨씬 유리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것만 얘기할게요. 세제곱근의 a제곱에 다시 제곱근 a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자, 얘는 뭡니까? 일단은 그 생각해 봅시다. 얘는 3분의 1이죠. 가로 안을 3분의 1이라고 쓰고, 얘는 그 안에서 a제곱이고, 다시 뭐예요? 얘는 a의 세제곱에 다시 뭡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괄호 안에 들은 지수는 서로 괄호 안에 있는 거하고 괄호 밖에 있는 거 서로 곱한다고 그랬죠. 그쵸? 그랬으니까 얘는 a의 3분의 2제곱이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a의 2분의 3이죠. 그쵸? 2분의 3인데 다시 얘는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a의 3분의 2 곱하기 a의 뭐예요? 이거랑 이거랑 곱해야 되니까 6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쵸? 뭐야? 결과적으로 2분의 1이네요. 그쵸? 그러면 a의 3분의 2 더하기 a의 2분의 1을 더해서 지수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6분의 4 더하기 3이니까 뭡니까? a의 6분의 7제곱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좀 지수 법칙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봤습니다.